금요일 밤 거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내 수진 그리고 수진의 친구 미나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와인 2병이 비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취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는 항상 먼저 자버려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준혁과 미나만 남았어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미나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준혁 씨도 외로워 보여요. 미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만졌어요. 이거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지금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준혁은 38세였습니다. IT 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7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다녀올게요. 준혁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뽀뽀도 안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준혁은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수진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뭐 먹었어? 김치찌개. 그래.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밤이 되면 각자 핸드폰만 봤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 카톡하느라 바빴어요. 자러 갈까? 먼저 자. 나는 좀 있다가.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혼자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초에는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했고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수지는 육아에만 집중했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에 치였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6개월? 아니, 1년은 된 것 같은데. 준혁은 외로웠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응, 좋아. 우리 집으로 와. 오랜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미나가 놀러 온대. 미나? 누구? 내 대학 친구. 얘기했잖아. 아, 이혼했다는 친구. 응. 수지는 오랜만에 신이 나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웃는데. 준혁은 씁쓸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수진이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언니, 미나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준혁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미나는 34세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섹시한 몸매. 2년 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예쁘네. 준혁이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자, 앉아. 저녁 먹자. 수진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언니, 결혼 생활 어때?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평범해. 수진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하다고? 우린 대화도 안 하는데. 준혁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럽다. 나는 혼자라 외로워 죽겠어. 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재혼 생각은 없어? 글쎄, 남자들이 다 별로더라.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이 와인을 꺼냈어요.
오늘 한잔하자. 좋지.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미나는 옛날 얘기에 빠져들었어요. 준혁은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혼자였어요. 와인이 한 병 비었습니다. 수진이 두 번째 병을 땄어요. 계속 마셨습니다. 준혁은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 제대로 한잔하자. 수진이 신이 나서 와인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준혁은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미나가 옆에 앉았어요.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나야, 이혼하고 어떻게 지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니까 외롭긴 해. 재혼 생각은? 남자들이 다 별로더라. 만나봤자 시간 낭비야. 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와인이 한 잔씩 비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따랐어요. 언니는 좋겠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뭐가 좋아? 그냥 사는 거지. 수진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인가? 준혁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미나가 와인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었어요. 수진이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오늘 끝장 보자. 좋아. 두 여자는 계속 마셨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마셨어요. 언니, 남편분은 어때요? 잘해줘요? 미나가 준혁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부러워요. 남편 있는 게. 미나야, 너 술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미나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흐려졌어요. 언니 화장실 좀. 미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수진이 하품을 했습니다. 나 졸린다. 먼저 자도 돼? 응, 자. 미나는 괜찮을 거야. 좀 이따가 나오면 택시 불러줘.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준혁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벌써 자버리네. 5분쯤 지났을까?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요? 자러 갔어요. 벌써? 미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 옆이었어요. 아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도 좀 더 있다가 갈래요. 집 가기 싫어요. 그래요? 편하게 계세요. 준혁 씨도 한 잔 더 해요. 미나가 준혁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 씨. 네. 아까 언니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봤죠? 네. 언니가 준혁 씨한테 무관심한 거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부부가 다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랬군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혁 씨도 외로워 보여요. 미나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솔직해져도 돼요. 우리끼리. 미나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언니는 준혁 씨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건 불쌍해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미나의 손이 준혁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외롭죠? 저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어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미나가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친구인데, 안방에는 아내가 자고 있는데, 하지만 이 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조금만.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준혁의 어깨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준혁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언니랑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그건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오래됐죠?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1년은 된 것 같은데. 미나가 맞췄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부가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많이요. 준혁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혼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여자도 외로우면 힘들어요. 미나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눈빛이 더 흐려졌어요. 준혁 씨도 외롭죠? 옆에 있어도 혼자 같죠?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그럼 우리 같네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 미나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 씨, 쉿. 조용히 해요. 언니 깰까봐.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웠어요. 우리 딱 오늘만 외롭지 않게 해줘요. 그건 안 돼요. 수진 씨가 언니는 신경도 안 써요. 저보고 알아서 가라고 했잖아요. 미나가 준혁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몸이 닿았어요. 미나 씨,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안 취했어요. 멀쩡해요. 하지만 미나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준혁 씨, 보여줄까요? 네. 제가 뭘 가졌는지. 미나가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었어요. 안 돼요. 준혁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만 있는 거.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혹하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유혹이었거든요. 잠깐만. 한 번만 봐도.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준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나 씨,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아무도 모르는데. 수진 씨는 당신 친구잖아요.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언니는 준혁 씨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안 돼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미나와 거리를 뒀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싫어요. 더 있고 싶어요. 오늘은 이만 가세요.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나가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재미없어요, 준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준혁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5분 후에 도착한대요. 정말 보내려고요? 네. 오늘은 이만. 미나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조심하세요. 준혁이 미나를 부축해서 현관까지 데려갔습니다. 준혁 씨, 네. 후회할 거예요. 오늘. 미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참아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나가 나갔어요. 준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뭐였지?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인잔을 치웠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깊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은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안 참아줄 거예요. 다음이 또 있는 건가?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나 미쳤나? 스스로를 탓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나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준혁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면서도 다른 여자를 생각했어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준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계속 미나를 떠올렸어요.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미나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안 참아줄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미나가 그날 재밌었대. 다음에 또 보자고 하더라. 그래요? 응. 다음 주에 또 오겠대.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카톡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혁 씨, 저 미나예요. 번호 언니한테 받았어요. 준혁은 멈칫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취했죠?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답장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기억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기억나요. 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어요. 히읗히읗 그럼 부끄럽네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하시겠네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 근처인데 커피 한 잔 어때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다르게 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술 때문에 그랬어요. 평소엔 안 그래요. 알아요. 근데 솔직히 후회는 안 해요. 미나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준혁 씨한테 관심 있어요. 그날 보고 확실해졌어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미나 씨, 저는 유부남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준혁 씨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도 준혁 씨도 저한테 끌리잖아요. 느꼈어요. 준혁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아무도 안 다치게 조심하면 돼요. 수진 씨는 당신 친구잖아요. 친구지만 저도 외로워요. 준혁 씨도 외롭고 미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손 위에 살짝 올렸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요.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요? 네. 그 이상은 준혁 씨가 원하면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예쁜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미나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회의는 잘 됐어요?
사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기다려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미나가 다시 집에 왔어요. 미나야 왔어. 수진이 반겼습니다. 준혁도 거실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미나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눈빛에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번처럼요. 수진이 또 먼저 취했습니다. 나 먼저 잘게. 미나야, 놀다가. 응, 언니 먼저 자.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둘만 남았어요. 언니는 매번 먼저 자네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건가? 그럴 리가요. 하지만 준혁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혁 옆이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저 생각은 안 해요? 미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은 긍정이죠? 미나 씨, 저도 준혁 씨 생각 많이 해요. 미나가 준혁에게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미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지금 키스하면. 하지만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준혁 씨도 원하게 될 거예요.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 조심히 가세요. 미나가 나간 후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나를 볼 때마다 흔들렸거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봤어요.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죄책감보다 미나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선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미나는 계속 연락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지우 데리고 친정 갈게. 엄마가 보고 싶대. 그래. 언제 와? 내일 저녁에. 하루 자고 올게. 알았어. 수진과 딸이 나갔습니다. 집에 준혁만 남았어요. 한참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지금 집에 혼자 계세요? 응. 수진이 친정 갔어. 그럼 제가 놀러 가도 돼요? 준혁은 멈칫했습니다. 둘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았거든요. 싫으면 안 갈게요. 아니, 와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지 않았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예뻤어요. 화장도 진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준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언니는 언제 와요? 내일 저녁. 그럼 오늘은 계속 혼자네요. 그렇네요. 미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혁을 쳐다봤어요. 준혁 씨, 응? 우리 이제 그만 참아요. 미나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오늘은 아무도 없잖아요. 미나의 손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면 힘들어요. 저도 준혁 씨도. 미나가 준혁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준혁은 흔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미나가 준혁에게 키스했습니다. 준혁도 받아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수진과는 1년 넘게 안 했거든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미나가 준혁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방으로 갈까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응. 준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수진과 함께 쓰던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너무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후회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요. 미나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해요. 당연하죠. 언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응. 미나가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나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 없을 때만. 알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원했습니다.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미나가 옷을 입었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응.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언니 없을 때. 그래. 키스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미나가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나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배신했어요. 게다가 아내 친구랑.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만나고 싶었어요. 나 미친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무사히 집 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답장했습니다. 나도. 조심해. 다음 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응. 너는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수지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비밀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준혁과 미나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진 몰래요. 평일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회사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시간밖에 못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달콤했습니다. 수진이 친정 갈 때도 만났어요. 준혁의 집에서 몇 시간씩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미나가 걱정했습니다. 조심하면 돼.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지. 하지만 준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죠? 응.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수진의 친구로 집에 놀러 왔어요. 미나야, 요즘 자주 온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서. 고마워. 너랑 있으면 재밌어. 수진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나가 준혁과 그런 사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 또 먼저 자버렸습니다. 언니 또 자네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맨날 그래. 준혁과 미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모레 수진이 동창회 간대. 그날 와요. 좋아요. 안방에서 수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완전 깊이 자네요. 항상 그래. 우리 지금 미나가 준혁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안 돼. 수진이 깰 수도 있어. 조용히 하면 돼요. 미나 씨. 하지만 미나는 이미 준혁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거실 소파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미나가 옷을 정리했어요. 스릴 있네요. 너무 위험해요. 그게 더 좋은데. 미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미나 없이 살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미나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왜 그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뭐가? 자꾸 멍 때려.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거짓말만 했어요. 괜찮아. 걱정 마. 수진은 여전히 준혁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대화도 스킨십도 없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준혁은 공허했습니다. 미나와 있을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미나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1박 2일로. 그건 힘들 것 같은데. 회사 출장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발이요. 단둘이 있고 싶어요. 미나가 애원했습니다.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가자. 정말요? 고마워요. 미나가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거짓말했어요. 부산 출장 가야 해. 1박 하고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미나와 강릉으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잡았습니다. 와, 여기 좋다. 미나가 신나했습니다. 그치? 두 사람은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나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는요. 수진이랑 이혼하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미나 씨, 저 진심이에요. 준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불장난인 줄 알았는데 미나는 진심이었어요. 나도 생각해 볼게.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됐어요. 두 사람은 온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숨길 것도 조심할 것도 없었어요. 새벽까지 서로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생각해봐요. 우리 미래. 응, 생각해 볼게. 하지만 준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과 이혼하고 미나와 결혼? 가능할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없이 살 수도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다녀왔어. 응. 출장 어땠어? 잘 끝났어.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혁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미나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수진이 점점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요즘 자주 오네. 그래. 언니 보러 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없을 때도 온다더라.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가? 아래층 아줌마가 봤대. 미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아, 그날 내가 집에 있어서 들어오라고 했어. 왜? 그냥 잠깐 들렀길래.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뭐가? 자꾸 핸드폰만 봐. 누구랑 연락해? 회사 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와 카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어요. 다음 날 수진이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 밑을 들어 올렸어요.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헤어핀이었어요. 수지는 헤어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닌데? 자세히 봤습니다. 미나가 자주 하는 핀이었어요. 왜 미나 핀이 여기 있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거 뭐야? 수진이 헤어핀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얼어붙었어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미나 거잖아. 아, 그날 미나가 왔을 때 떨어뜨린 것 같은데. 소파 쿠션 밑에서 나왔어. 이상하지 않아? 글쎄, 청소할 때 들어간 거 아니야? 수진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무슨 소리야? 느낌이 와. 뭔가 이상해. 생각 투머치 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그날 밤 수진은 준혁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든 사이에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미나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점심에 봐. 호텔에서요? 응.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렸어요. 지난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사랑해요, 준혁 씨. 나도 사랑해.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래? 너, 미나랑.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미나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준혁은 순간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핸드폰 다 봤어. 카톡. 준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아, 언제부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게 언제부터냐고. 3개월 전부터.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친구야. 미나는 내 친구라고. 알아.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수진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게 이유가 돼? 그래서 내 친구랑 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도 울었습니다. 당장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보기 싫어. 준혁은 짐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다음 날 수진은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만나자. 30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미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친구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남편이랑 잤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언니 목소리 좀. 다 들으라고 해. 내 친구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웠다고.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준혁 씨를 너무 방치했잖아. 뭐? 언니는 준혁 씨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내가 뭔데 내 결혼 생활에 개입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언니, 이제 남이야. 우리. 수진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아서 울었습니다. 준혁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수진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고시원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수진은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딸 지우도 함께였어요. 아빠,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준혁이 안아줬어요. 지우야, 아빠 왜 안 들어와? 엄마가 울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수진이 지우를 보냈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서명해.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양육비만 보내. 면접권은 한 달에 한 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말 끝이야? 수진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언제부터 끝났어? 나도 알아. 우리 오래전에 끝났어.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지.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무관심했던 거. 인정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랑 그건 용서 못해.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하자. 서로 새로 시작하자. 수진이 펜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준혁은 원룸을 얻었어요.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했어. 정말요? 응. 끝났어. 저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좀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만났어요. 아빠, 새 집 어때? 좁긴 한데 괜찮아. 외롭지 않아? 아빠는 괜찮아. 지우가 준혁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지우야. 눈물이 났습니다. 딸과 떨어져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미나를 다시 만났어요. 오랜만이에요. 응.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살아. 저 때문에 힘들죠?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미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미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점점 마음을 정리했어요. 미나를 계속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미나 씨. 응? 우리 결혼하자.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준혁과 미나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지우도 왔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지우야. 이제 새엄마 생기는 거죠? 응.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준혁이 딸을 안았습니다. 한편 수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수진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진지해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수진은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새 출발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미나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우를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미나도 함께였어요. 새엄마,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지우가 좋아하는 거. 파스타? 좋아요.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수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오래간만이네. 응.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 잘 크고 있어.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너도 행복해 보여. 수진이 웃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잘 됐다. 너도 행복해? 응. 이제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각자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오늘 뭐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후회돼요? 아니, 이제 안 해. 준혁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니까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신도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준혁과 미나, 수진과 그녀의 새 연인, 그리고 지우.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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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